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흠슬라가 지금 난리가 났죠. HMM이 긴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을 볼게요. 전략도 수립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이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직 목이 안 돌아오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주요 증시랑 코스피, 코스닥 하루 흐름을 정리하고요. 코스피 상황도 보겠습니다. 현재 갭 상승 후 지지, 그 다음 상승하고 있죠. 갭 상승 이후에 횡보,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유효합니다. 이때까지 현재 여러분들이 다 맞아요. 15금리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흠슬라 난리 났죠? 보고. 경제 뉴스, 오늘도 여전히 경제 뉴스는 경제 뉴스를 빙자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인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악재호재는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헝다 파산 이슈가 가장 눈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블랙스완인 거예요. 블랙스완은 눈앞에 보이는 악재죠. 자, 주요 증시 흐름을 보시면 유가는 또 지속 상승하고 있네요. 유가도 현자님들 1승이죠. 전 세계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다들 반등하고 있어요. 코스피도 반등에 성공했죠.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 빼고 반등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금값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금값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험 자산들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값이 올라갈 일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상 추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증시 흐름을 보실까요?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개인이 다 팔고 나가는 시장이었죠. 외국인도 매수했고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요 금융투자는 다시 나가겠죠. 그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갭상승이 일어나더라도 아마 윗꼬리를 달고 약한 음봉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에 보실 아일랜드 갭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일랜드 갭의 매물을 해소해야 됩니다. 지금 매물을 해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미친듯이 상승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코스피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 샀으면 더 뽀대났을 건데 맞죠? 일단은 여기서 사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괜찮죠. 레버리지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악재가 발생해서 급 나가지 않는 이상 털진 않을 겁니다. 15금리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지금 1개월, 3개월, 6개월 등등 그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헝다 이슈가 발생하는 걸 대비하고 있는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뭐 여기서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겠죠.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15금리는. 이거 빼야 되는데 넣었다. 어제 설명드렸던 카카오뱅크인데요. 보시면 오늘 좀 상승했죠. 21선 인근까지 와서 약간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약간 롱바디 양봉을 형성했어요. 이거 전 낚시라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보호예수 해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올라갈 리는 만무한 거예요. 왜냐면 물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HMM도 똑같죠. 예상되는 물량 때문에 하락하는 겁니다. 아마 불트랩 이후에 이렇게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보호예수 해지가 일어나고 급락이 나오면 그때 투자를 좀 고려해 볼 겁니다. 자, 흠슬라인데요. HMM이죠. 제가 왜 계속 흠슬라라고 부르죠? 역시 이게 무섭습니다. 프레임이. 자, 현자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괜히 건드렸어. HMM에 대해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해진공에서 12,6천억 원을 8,400만 주 주식으로 전환했네요. 향후 12 물량까지 주식으로 전환하면 10억 주 될 것 같은데 내일 주식 폭락은 어디까지 갈까요? 현자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아마 예상컨대 뭐 다른 인플루언서들이나 그 자칭 경제 전문가들은 HMM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이거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일단은 요청하시니까 하는데 HMM 같은 거는 개인 주주가 굉장히 좋아하죠. 괜히 어떻게든 얘기하면 반발이 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제가 어떻게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기술적 분석을 가미해서 주가의 전망 정도는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주체는 주식 전환을 예상했습니다. 지금 주식 전환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좀 보여요. 정보가 샜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뭐 박수무당도 아니고 그 양반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야, 너 지금 쟤들이 어떻게 이걸 예상해? 라고 하는데 증거 있냐?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가 최고점 이후에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치 조만간 폭락이 온다라는 걸 예견하고 있듯이 공매도를 미친 듯이 했다는 겁니다. 누가 했냐? 누가 했냐? 기관이나 외국인이 했습니다. 그럼 비슷한 종목을 볼까요? 페노션입니다. 약간은 다르죠.
약간은 같은 듯 다릅니다. 공매도 상환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페노션은 최근에 공매도 상환이 일어났다라는 게 보이죠. 자, 이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HMM은 공매도 상환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페노션은 상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페노션은 수급에 의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지, 공매도가. 무언가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HMM은 공매도 상환도 하지 않고 있죠. 왜? 꼭 폭락이 온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 흐름이 다르죠? 다릅니다. HMM과 페노션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지만 고가권이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사뭇 다르다라는 걸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이 참, 정부 관계부처인데 지금 그 양반 참 너무한 거 아니요? 근거 있어? 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해양진흥공사가 그렇게 좋은 소문이 있는 곳은 아니죠. 내부 정보로 뭐 주식 투자를 한다느니 거기에 정부 부처요. LH 사태 얼마 전에 있었죠. 정부 부처의 정보라고 해서 마치 뭐 배추밭에 묻어놓듯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충분히 새나갈 확률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 너도 주주잖아. HMM이 폭락한다라고 하면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근 주가치고는 싸게 샀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뭐 저도 싸게 산 건 아니게 되겠죠. 자, 보시면 이게 전환사채 내역입니다. 이거를 당연히 보셨겠죠. 투자하신 분들은. 저도 당연히 봤습니다. 보시면 총 5억 주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환 청구 가능 기간, 이걸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고서를 들어가서 거기 자본금 쪽을 보면 이게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종류 구분입니다. 무기명식, 이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누군지 알죠. 거기에 여기 뭐 만기를 보시면 좀 좋고, 이건 연구체입니다. 보시면 2047년, 2048년 이렇잖아요. 이거는 연구체로 칩니다. 연구체는 부채에 안 잡히죠.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 3월 9일에서 2047년 2월 8일로 돼 있죠.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전환 청구는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 시작점입니다. 2018년 3월 9일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점을 보면 되겠죠. 2018년 3월, 2019년 10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2020년 10월, 2021년 4월 이렇게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보다 다 과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주식들은, 전환사채들은 전부 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전환했죠. 지금야 전환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전환할 확률이 있겠죠. 이제 우려가 존재하는 겁니다. 시장에 전환한다 안 한다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한 번 전환했으니까 두 번이 어렵겠습니까? 세 번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려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시장에 매수세가 실종될 수 있겠죠. 누가 이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에 섣불리 들어오겠습니까? 저도 연구체를 진짜 설마 전환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생각해보면 HMM이 먼저 건드렸습니다. 해양진흥공사는 일단은 이 연구체라고 했잖아요. 연구체는 스텝업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계속 더블로 올라가요. 0.25%부터 시작해서 이자가 상승을 계속하죠. 이제 곧 도래하는 이자 상승일이 있었습니다. 3% 이자를 받아먹고 있었는데 이제 6%로 올라가서 계속 배 두드리면서 받는 일만 남았어요. 금리가 얼마입니까? 6%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울 만한 투자였습니다. 근데 HMM이 갑자기 연구체 상환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정부 부처도 혈세를 투입했잖아요. 이때까지 혈세를 투입한 거고 이제 그 투입에 대한 성과를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익하는 거에 대해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뭐 그렇게 잡아서 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줄 몰랐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저는 HMM이 연구체를 상환하겠다는 얘기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어차피 연구체잖아요. 부채에 잡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자가 나가는 게 부담이 되니까 이게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려가지고 이렇게 역치를 건드려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기 상환 드립을 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너 나머지 나 다 전환할 수도 있어 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럼 나머지 그 전환 사채에 대해서
상환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죠. 앞으로 상환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상환하겠다고 하면 이거를 다시 주식으로 전환해 버릴 거니까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각 주체별 언급한 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HMM이 말한 건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 애매하죠. 그러면 볼까요? HMM은 내년에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 배당 가능한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제가 싫어하는 화법입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5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와 라고 하시겠죠. 근데 제가 앞에 뭘 붙여요.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여러분들에게 5억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5억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선심이 써졌습니다. 근데 로또가 당첨되면이라는 확률 변수가 붙어버렸죠. 보시면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라고 합니다. 뭐 그래요. 일단 좋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 배당 가능한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전망이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해양진흥공사랑 산업은행은 어떤 말을 했나? HMM 지분의 단기 매각은 자제하기로 했다. 자제하기로 했답니다.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여지를 주는 겁니다. 너네 자꾸 나 건들지 마 이겁니다. 더군다나 6% 수익이 발생하는 전환사채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권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HMM이 건드리는 게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주주들이 원했다는데 주주들이 과연 이런 상황을 원했을까요? 대체 그 주주들은 전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체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을까요? 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높은 확률로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6% 이자 주고 좀 영업이익 조금 깎이지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길이죠. 자, 기존 보유 주식 및 전환될 주식에 대해 공매도 대차는 원칙적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하겠다. 자, 그러면요. 왜 해양진흥공사는 주식으로 전환한 거죠? 팔지도 않을 건데.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있는 거죠. 얘들은 겁을 주려고 한 겁니다. HMM에. 너네 이거 상환하겠다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이거 6%다 받아먹을 거니까. 요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10%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냥 이거는 HMM의 족쇄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증권가 얘기를 보겠습니다. 증권가는 해진공의 이번 결정이 HMM 주가에 큰 위협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영증권은 HMM 목표가도 하향하고 있습니다. 연구체 조기 상환은 긍정적이나 물류대란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영증권 진짜 양심이 없는 겁니다.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해운업이랑 조선업은 현재 슈퍼사이클 초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무튼 넘어가고요. 증권가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세우고 있다.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자, 개인은 육개장 퍼뜩 내오거라. 문서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약하겠습니다. HMM은 배당 등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배당은 어렵죠. 요걸 체크해야 됩니다. 당장 배당이 나올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당장 배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게 아니면 당장 매수할 사람들은 없다. 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은 수틀림의 연구체 전환해버리겠다라는 거죠. 스텝업 이자를 계속 챙기려고 할 겁니다. 이 두 주체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증권가는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며 주가 하락을 유도하겠죠. 매수를 대기할 겁니다. 당장 매수하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악재가 발생한 종목에 뭐하러 매수를 들이부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겠습니까? 기다리면 하락할 건데 이런 악재가 있는 거잖아요. 개인은 문상행렬이 계속 줄을 설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게시판 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를 방어할 주체가 없는 거죠. 이제 배당도 안 주잖아요. 지금 주가가 최저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죠. 매매 주체를 보면 공매도만 주구장창 실행하고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당분간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간단한 지표들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추세죠. 추세.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상승 추세는 꺾일 것 같습니다. 현재 꺾일 것 같고, 단기 하락 추세를 보시면 이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었죠. 이거는 페노션도 똑같습니다. 운임 관련 지수는 다 비슷했어요. 자, 그런 하락 추세 하단에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물량 확대를 시작한 거죠. 여기서는 반등 또는 점진적인 그 추세를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악재가 긴급하게 발생해 버리니까 조금 골 때리는 거죠. 그러면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주가를 판단하는데 피보나치 되돌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76.4%, 61.8%, 현재 61.8% 구간에 왔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 겁니다. 매수를 했는데
조금 아쉽게 됐죠. 예,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61.8% 구간은 지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50% 구간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22,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는 추가 매수를 타진해 볼 겁니다. 이까지 떨어진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 주가가 하락하길 빌어봤자 좋을 게 없잖아요. 제가 공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전 장기적으로 추세를 보고 22,000원에서 24,000원에서 대기를 타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만약에 여기서 급등을 한다. 급등을 하면 저는 팔고 나올 겁니다. 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자, 16,000원에서 18,000원이 38.2% 구간이죠. 자, 그럼 저는 이 두 구간에서 기다릴 겁니다. 이까지 하락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면 이 정도 구간이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디죠? 예, 만원대입니다. 요거는 최악의 상황이겠죠. HMM이 무슨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 두 구간에서 매수를 타진해 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럴까? 해운업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HMM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2016년에 뭐 개차반이에요. 저는 얘 진짜 현대상선일 때 상패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점점 괜찮아지더니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해운업이 물을 만나서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자, 이건 기관들의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는 점점 상승한다고 보고 있죠. 2023년에 꺾인다는데 뭐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BDI 지수죠. 운임 지수입니다. HMM, 펜오션 등은 BDI 지수를 따라가는 편입니다. 최근에 급등했다가 하락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펜오션이랑 HMM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자, 현재는 상승 추세라는 거죠. 그럼 멀리서 볼게요. 멀리서 보면 2001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지금 예전만큼 운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운임 지수는 예전 지수보다 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양적 완화나 그런 물류 대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운임 지수가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겠죠. 추세상. 그렇기 때문에 운임 지수는 전 지속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 상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HMM이나 펜오션을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제가 무슨 도깨비에 홀렸는지 맨날 펜오션만 트레이딩 하다가 갑자기 왜 HMM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예, 운임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운임 업황은 좋죠. 근데 HMM은 하락 추세를 예상합니다. 당분간 관망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저는 16,000원, 22,000원대에서 기다릴 겁니다. 그 가격이 오지 않으면 추가 투자하지 않을까요? 왜냐? 제가 지금 투자한 가격대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행보를 하거나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전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관망을 할 거고요. 해운업 실적이나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고려하면 예, 이슈가 없는 펜오션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펜오션. 자, 간단히 또 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광고죠. 자, 혼돈의 증시, 코스닥 투자가 유망한 이유. 제목이 거창합니다. 한국경제에서 낸 기사예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앞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강세를 전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가 한국 수출 증가율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아주 그럴싸한 얘기를 하죠. 정말 그럴싸합니다. 상대 강도가 어떠니, 뭐 수출 증가율이 어떠니, 막 괜찮은 팩트들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거 뭐 사실일 수 있겠죠. 근데 기사의 말미로 가보면 하연구원은 2차전지 소재주에 해당하는 N캠, K컨텐츠, K팝의 선전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매력을 가진 디어유, AI 기술 서비스와 향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마인즈랩이 대표적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